자, 내일장 성공 투자를 위해 준비된 최고의 한방 나 혼자 점상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유미라고요. 자, 오늘 목요일 밤 종목 진단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 고민되시는 종목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언제 수익을 내고 있어서 지금 익절하면 좋을지 아니면 지금 손실이 너무 큰데 언제 손절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들 모두 좋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고민 상담 보내주시고요. 문자와 전화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번호 샵 9083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시고 어떤 점이 고민되시는지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보다 자세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화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 두 채널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저희와 함께 직접 상담 가능하니까요. 고민 말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딜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개인정보 별도의 동의 없이 절대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고민 말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면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에서 테마신 김재경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종목들 받아보기에 앞서서 오늘 시장부터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시장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자,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를 또 상회하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막상 또 주도 섹터격인 삼성전자나 이렇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수급이 그렇게 좀 지금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육박하면서 외국인들의 심리가 아직까지는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역시나 그래도 투자할 수 있는 섹터들은 아직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찬바람이 지금 이제 불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배당주로 가게 되면 12월 달에 또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12월 달에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배당 시즌이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 종목, 은행주라든지 보험주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산타랠리를 좀 기대해 보면서 연말에 여행이나 보험주 쪽을 노려보는 건 또 어떨까라는 제안을 또 주셨는데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을 뒤로 하고 종목 진단 시작해 볼 텐데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세 가지 채널 다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6958-9082, 9083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셔도 좋고요. 전화는 좀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9083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보다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팅창도 열어두고 있어요.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면 채팅창에서 함께 고민 나누시고 소통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함께 얘기 나눠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첫 번째 문자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7889님 문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들어왔고요. 42만 원에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정말 고민 크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도 살펴봤지만 알테오젠 오늘은 여러 가지 이슈에 좀 악재에 흔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은 지금 34만 6,500원까지 종가 형성하고 있으니까요. 42만 원이면 좀 고민이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바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테오젠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오늘 저도 알테오젠을 보고 있었어요, 장중에. 근데 20%나 빠질 때, 저도 진짜 정말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이제 갖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게 무슨 일일까 굉장히 걱정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오늘 20%가 빠졌다고 하면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다 무너져버리는 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현재 올라갔던 추세 방향에 대한 이유와 오늘 떨어졌던 이유를 한번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종목이 이제 11월 8일 날 급등을 또 합니다. 이게 일본 회사와의 그런 기술 제휴에 대한 독점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신고가를 내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추세가 좀 꺾였는데 이 꺾였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너무 많이 붙다 보니까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이런 기술주들은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있는 할로자임이라고 하는 회사에
기술 관련 소송건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또 찌라시로 돌았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찌라시로 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투심이 완전 위축이 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 회사에 대한 이렇게 소송에 대한 건이 진다고 하면 지금 협의를 통해서만도 수치에 대한 로열티에 대한 부분이 실적 수익으로 굉장히 감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찌라시 부분이 시장에서의 이런 투심을 급속도로 냉각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분봉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무서운 지금 흐름들이 나왔는데 다행인 거는 찌라시가 또 가짜라는 이슈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20%나 빠졌던 이렇게 대형주가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이렇게 올려주는 흐름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찌라시는 찌라시일 뿐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행인 거는 제가 좋아하는 중기 라인인 121선 라인을 견고하게 또 지지를 했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한번 아래 꼬리를 돌파하면서 위로 말아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주 추세는 무너지진 않았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주 추세인 62평선과 122평선 구간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지더라도 122평선까지 좀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체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많이 갔기 때문에 차익 매물 실현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더 빠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 종목은요. 주 추세인 121선을 주 추세로 잡고 거기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보유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래도 좀 더 보유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은 좀 진짜 심장이 철렁하셨을 수 있는데요. 오늘 하루의 악재에 좀 흔들렸다 뿐이지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더 기대하면서 다시 수익까지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시고 마음 놓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알테오젠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봐 드렸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 그리고 채팅창까지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드가님 한번 열어볼게요. 파라다이스 12,000원에 비중 8% 답답합니다. 흐흐흐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드가님 저희 방송도 좀 자주 봐주시는데 오늘 이제 종목 진단 남겨주셨습니다. 파라다이스는 확실히 그래도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호텔 카지노 업종 좀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중국 최대 명절인 이 국경절 특수도 좀 보지 못했고요. 그래도 내년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차트상으로는 어떻게 보이는지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라다이스 이제 지금 12,000원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요. 네네네.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이 배당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겨울철에 배당주. 그런 배당주로서 사실은 이렇게 카지노 관련주,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을 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이 있는 종목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관광객 수요에 의해서 많이 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시장에서 원체 테마성 이슈와 그리고 그런 수급적인 게 주도 섹터인 종목들 그런 것들이 못 가다 보니까 이런 좀 소외받는 섹터들은 아무래도 지금 갈 수 있었던 큰 이슈가 관광객 그리고 카지노 규제 완화 이런 이슈 때문에 예전에 한번 크게 갔었는데 역시나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좀 이슈가 있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 종목이 지금 현재 PBR이 0.6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주주 지분율이 5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수익성이 좀 나고 있지만 시장에서 좀 소외된 종목들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적정 주가라는 게 결국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조금씩 나게 되면 결국에는 떨어지는 거는 제한적이고 다시 한번 제한적인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광객 이슈 그리고 지금 배당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좀 더 보유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추가적으로 더 많은 하락이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초과 매수를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지금 걱정할 필요 없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또 내년에는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 수도 좀 더 회복이 되면 여기에 힘입어서 앞으로 좀 더 우상향할 거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서 수익권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받으렸고요. 드가님 힘내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고 힘내시기를 응원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문자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2433님 문자 볼 텐데요. 대봉 LS가 들어왔네요. 22,000원에 30%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비중이 30%면 정말 적지 않으시고요. 대봉 LS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14,5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많이 눌렸어요.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대봉 LS 22,000원이라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장 많이 갔던 9월 달을 봤습니다. 역시나 지금 종목이라는 게 가장 많이 갔을 때의 이유, 명분 이런 것들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대봉 LS는 9월 달에 가장 많이 갔던 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조금 위고비화된 게 좀 사라지면서 사실 뉴스에 좀 많이 나오곤 있지만 시장에서의 그런 수급이 좀 밀집해서 모이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성인병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지금 뭐 질병에 대한 이게 다 복합적이거든요. 사실은 성인병, 비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게 정말 다 복합적인 뭐 당뇨, 합병증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지금 차트 보시면은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 이게 굉장히 좀 크게 터졌습니다. 터졌고 인도 제약사와 위탁계약 생산 추진에 대한 이슈가 좀 터졌기 때문에 이게 터졌는데 지금 이런 구간 때문에 이 크게 가고 나서 이 위고비랑 같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터지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약간 안 좋다고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은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의 그런 중요 가격이거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더라도 견고하게 120일선 라인은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했는데 최근 들어서 여기서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기 6개월간의 종가 평균이라는 이 가격이 굉장히 좀 두꺼운 매물대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돌파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비만 치료제 이슈가 다시 한번 터지지 않으면 넘어가기는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어차피 정리는 못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9월 달에 많이 올라왔던 이 양봉 상한가의 중간 가격까지 요 구간까지만 제가 한번 지지 라인으로 잡아 드릴게요. 왜냐면은 요 가격이 전 고점과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고점 라인 그리고 올라가는 상한가의 중간 라인 수급의 중간값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 저점을 그리니까 여기를 지지를 만약에 한다. 그렇다면 다시 저는 재차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그 가격 좀 정해 드리면은 넉넉하게 14,000원 구간 14,000원 구간을 하단선으로 잡으시고 14,000원 구간을 지지하는지 여부만 한번 확인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대봉 이제 등장하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대봉이 비만 치료 테마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이 테마로 좀 많이들 기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봉 같은 경우는 지금 14,000원 구간 하단으로 잡고 지지 여부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기억하시면서 수익 잘 내보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힘내시라고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2433님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처음 주셔서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 때 070으로 시작하는 저희 방송국 전화번호로 전화 한번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배송 정보 여쭤보고 함께 얘기를 나눌 건데요. 그 전화 받아주셔야 저희가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엔 채팅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니님 남겨주셨네요. 엑스게이트 남겨주셨습니다. 5,360원에 10% 남겨주셨는데요. 아이온큐는 잘 가는데 얘는 왜 답답한 거죠? 비중 줄일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카니님 항상 매일매일 저희 방송 봐주시는 애청자분이신데요. 엑스게이트 오늘은 지금 4,800원대 구간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게 오전에는 팍 튀어주다가 또 오후에 밀리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보이는데
엑스게이트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비중을 줄여야 될까? 이 부분이 고민이신 것 같아요. 엑세이트 같은 경우에는 양자암호 컴퓨터에 대한 이슈 때문에 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양자암호 컴퓨터하고 슈퍼컴퓨터를 또 결합하는 이런 걸 엔비디아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수혜를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주식시장에서는 분명히 꿈을 먹고 뭔가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보시면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자암호 컴퓨터나 슈퍼컴퓨터를 뭐 결합한 어떠한 제품이나 양자암호 컴퓨터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나왔나요, 지금? 나오지 않았죠, 아직.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제품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AI 관련된 것도 더 빠른 더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제품들을 또 개발하려면 더 슈퍼컴퓨터 또 양자암호 컴퓨터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자암호 컴퓨터나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아마 뉴스에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시장에서 중요한 가격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만 한번 확인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은 그냥 시장 가치 대응을 할 수 있는 가격만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죠. 역시나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올라왔던 자리들이 굉장히 견고해요. 다행인 건 뭐냐면은 모든 종목은요. 추세를 거스르고 내려올 때 추세를 돌릴 때 굉장한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뭐냐면 돈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 형성되고 이슈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추세를 돌리는 구간들을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이미. 자,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무너지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옆으로 횡보할 수 있는 구간들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거래량이나 돈이 들어왔던 자리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무너지기보다는 전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무너진다고 해도 제가 역시나 지금 많이 여러분들께 강의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중기 라인 구간들, 이 구간들이 4,500원인데 이 장대 양봉의 시작가가 4,4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장대 양봉 수급의 끝자락인 4,450원 구간, 요 구간을 지지 라인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고 4,450원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은 조금만 더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45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해당 라인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 전략들 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니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힘내시라고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거 잘 드시고 채팅창에 이제 커피 뱅쇼 얘기도 나오시는데 마음에 드는 걸로 잘 챙겨 드시길 바라면서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쉽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 이 시간에 다시 또 종목 상담해 드릴 거니까요. 혹시 놓치신 분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은 정말 다 이제 좀 손실 구간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손실을 좀 만회할 만한 새로운 종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어떤 점상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많은데 잠시만 제가 종목을 차트를 좀 띄워놓을게요 먼저. 잠시만요. 제가 AS를 먼저 한 줄 알았습니다. 자, 오늘 갖고 온 종목은요,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약바이오가 물론 많이 떴지만 또 하나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뭐냐면은 백일해라고 하는 질병이 확산했다는 뉴스가 터졌거든요. 백일해. 이게 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뭐냐면은 급성 호흡기 질환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흡기 질환, 비말로 감염되는 이런 질환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백일해라고 하는 게 최근에 국내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자 수가 292명. 근데 올해 벌써 3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지금 질병청에서 백일해 예방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자, 차트 잠깐 보실게요. 국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백일해의 100% 유효율을 보이는 세팍의 항생제를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일해에 대한 부분, 예방 접종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
이 종목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격들, 요 가격권이 견고하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올해 겨울에 또 이게 비말성으로 감염이 전파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또 요즘 예전에 코로나 때만큼 또 안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하철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서 또 이렇게 비말로 감염되는 백일해가 또 일반적으로 더 많이 유행을 타게 되면 코로나 때 제약바이오 갔던 것만큼 이 백일해 관련주들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국제약품 갖고 왔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견고하게 지금 저점을 높이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 저점에서 계속 높이고 있죠. 주가가 올라가려면 절대로 고점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점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견고한 흐름이 나왔고 제가 좋아하는 121선 라인을 돌파하면서 현재 안착하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100일의 이슈가 나온다면 이 종목은 더욱더 강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격 대응 전략 말씀드릴게요. 내일 시초가 구간에 매수를 먼저 하시고 목표가는 전 고점 부분인 7,500원, 손절가는 하단선 5,200원 구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백일해가 올해 또 유행이라고 하죠. 관련해서 질병이 좀 확산하고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리는데요. 이 이슈 한 번만 더 나오면 국제약품 좀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 5,2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해당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잘 챙겨가시고 수익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이제 종목들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점상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틸 아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6.5%대 최고가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MSC도 9%, LG 에너지 솔루션도 잘 갔습니다. 7%대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드림 인사이트도 5%대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쯤 이제 중간 점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네. 넥스틸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안겨준 종목이죠. 목표가는 2만 원 잡아주셨는데요. 일단 네. 상승률로만은 한 16% 나타내면서 잘 가지고 있습니다. 2만 원대까지 조금 더 볼까요? 어떡할까요? 넥스틸은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왕고래 테마다. 여러분들 대왕고래 끝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실제로 모든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테마다 그러면 실체가 없어요. 근데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금 동해에서 가스관 이런 추출을 하는 우리나라도 유전이 뭐 발견된다 이런 거에 대한 테마거든요. 근데 실제로 특수 광간을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왕고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때 이제 시출을 하겠다고 했지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한다고 했던 게 12월 중순입니다. 다음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에 또 동해안에서 시추하는 이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뉴스를 통해서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은 넥스틸 실제로 실체가 있는 특수 관광 종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분명히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뉴스에 나올 때까지 다음 달 나올 때까지는 보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자 차트 잠깐 보실게요. 20일 이평선 구간도 아직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고점 구간 13.43%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한번 터지면 상한가 갔던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세게. 그렇다면은 정고점에 대한 탈환은 제가 볼 때는 다음 달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직전에 또 꿈을 안고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 점 생각하시면서 12월 달 중순까지는 홀딩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점상 시청자분들 중에 수익 중이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넥스틸 한 번 터지면 상한가까지도 좀 세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기대하면서 2만 원까지 수익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MSC도 한번 중간 점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5% 거의 한 10% 가까운 수익률 지금 나타냈는데요. MSC 일단 목표가는 11,000원 좀 멀리 잡아주셨거든요. 네. 계속 더 볼까요? 네, 지금 이제 트럼프 2기가 아직 행정부 시작이 안 됐죠. 근데 케네디 주니어 이 분을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용하겠다 후보를 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인공색소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강력한 지금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건복지부 장관 임용되자마자 시리얼 회사에 인공색소를
전부 다 제거할 것을 명령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색소에 대한 부분으로서는 MSC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이 이 종목이 천연 조미료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면은 한국에서 현재 우리가 뭐 시리얼이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의 색소가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회사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갖고 왔고 현재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은 식품 기업에게 10년 전에도 미국에서 색소 제거를 약속을 했어요. 식품 회사들이. 근데 바로 철회를 해버렸거든요. 그만큼 제재가 약했다는 건데 이번에 이제 주니어 케네디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이 되게 되면 굉장히 세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 같은 반복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뉴스가 크게 터질 것이고 이 종목에 대한 수급은 말도 못하게 또 이렇게 상한가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역시나 지금 제가 좋아하는 중기 라인에 대한 부분의 수급이 충분히 들어왔고 지금 무너지기보다는 우상향을 그리면서 정고점에 대한 부분에 지금 시세를 낼 수 있는 가격권이 레벨업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케네디 2기가 시작될 때까지는 조금 더 보유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MSC 지금 채팅창에서도 오늘 최고점에서 반 팔고 이제 반 보유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너무너무 잘하셨네요. 자, 이제 수익들 내고 계실 텐데 수익 내신 분들도 조금은 더 홀딩하면서 수익 키워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 하셨고요. 아직은 트럼프 이기 시작될 때까지 더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MSC까지 봐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 점장 종목까지 만나봤고 그동안의 수익률 흐름까지 살펴봤는데 자, 오늘 비법 강의에서도 좀 알찬 꿀팁들 많이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오늘 어떤 제가 내용 이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좀 제가 말을 자신 있으신가 봐요. 네. 저번에는 이제 기법적인 거 이제 과매도 종목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리 멘탈에 대한 그런 지표들 이런 기법들을 갖고 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걸 해볼까 했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특이하고 멋있을 것 같은 뭐 이름이 휘황찬란 이런 기법들보다는 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인 기법들이 뭘까?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법들이 뭘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돌파 매매고요. 두 번째는 눌림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는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눌림목 종목들 갖고 왔으니까 강의에서 눌림목 종목들의 실전 대응평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실전 매매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볼 수 있는 비법들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함께 옆에서 저도 열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법 노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의 점상 노트 지금까지 강의들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는 실전 매매편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런 기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전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실전 매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같이 한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종목들을 준비해 왔고 실제로 시장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종목,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매수해도 수익이 안 나면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종목들을 대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법을 알아야지만 새로운 종목을 매수를 하더라도 대응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어느 자리에선 손절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떨 땐 홀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눈을 띄워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장 보시죠.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저번에는 심리 멘탈 시크릿 포인트 뭐 이런 어려운 기법들 갖고 왔습니다. 그건 이제 급락주를 잡아내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인도 있으실 거고요. 물론 전업자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주식을 오랜 시간 동안 못 보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한 매매, 빠른 단타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 봤자 대응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하게 좀 눌림목 구간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부터 눌림목 구간을 종목들 갖고 왔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멘탈 시그널 포인트 기간 이 기법은요. 제가 지금 2번 했죠. 이건 과매도 구간에서 종목을 분할 매수로 공략하는 기법입니다. 이 신호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덥석 매수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보면 한 번에 뭔가 잡아내서 수익 내고 이렇게 빨리 매매를 해서 수익을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진짜 고수나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한 번에 매매하지 않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여러분들 매매할 때 기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멘탈 시그널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했는데 그걸 실전 차트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오늘은 초보자님들과 고수님들이 진짜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바로 눌림목을 이용한 포인트 구간을 검증하는 건데 이제부터는 이런 종목들을 저는 매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면은 만약에 종목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또 올랐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를 여러분들께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략했던 삼성중공업 그리고 밀리의 서재 동국산업 이거는 이제 멘탈 시그널 기법으로 우리가 잡았던 종목들이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그 종목들이 과연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종목이 움직였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서 갖고 왔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이제 오늘 눌림목 공략을 하겠다는 종목은요. 이제 한일단조랑 인벤티지랩 그리고 젠백스 지오릿 에너지 이렇게 4종목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에 대한 이유, 명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매수해서 잡아내는 자리들 이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했다고 제가 오늘 대본을 썼고 그 느낌으로 갖고 왔으니까 만약에 뭐 시간에서 좀 오른 종목들이 있다고 해도 종가 기준으로 매수했다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종목이 내일장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 없죠? 차트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는 삼성중공업을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제가 어떤 포인트로 매수를 했냐면 신고가 종목으로 매수를 했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K조선 분명히 협업이 필요하다 이런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이런 이슈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조선주 그리고 삼성중공업 기관이 연일 매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신고가가 제가 강의했을 때 3.4%였거든요. 지금 3.8% 남았고 가장 적게 남았을 때가 거의 한 1점 몇 프로 남았을 거예요. 2% 안 됐을 건데 그 정도 가격까지 지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3.8% 신고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가 전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종목은 신고가 탈환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만약에 꺾이게 되면 여기가 쌍봉 자리가 되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5이평선, 12평선 살아있고요. 신고가까지 3.8%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쌍봉으로 꺾여 내려온다고 하면 이 구간 있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12평 구간, 이 12평 구간이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12평 구간이 무너지지 않고 추세를 그대로 버티고 있다면 이 종목은 조선 섹터 같이 신고가 갑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자리 3.8%밖에 안 남았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신고가까지는 홀딩을 당연히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밀리서재라는 종목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네요. 제가 그 당시에 우리가 과매도 구간에 이제 진입했던 종목이나 저점이 나왔던 종목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밀리서재는 왜 매수했냐면 영망치를 제가 그때 좋아한다고 했는데 영망치 흐름이 나온 최저점의 구간이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도 과매도 구간이 발생을 했고 영망치가 나온 후에 흐름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의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최저점인 영망치 구간이 나오게 되면 만약에 이 종목이 하락을 하더라도 손절매 구간은 영망치 하단으로 잡으면은 굉장히 매수에 대한 명분이 명확하다.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가격이나 대응할 수 있는 기법이 단순하다. 이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 당시에 이 종목이 많이 갔던 이 이슈가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이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영망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자, 최저점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 종목이 최저점 구간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얘는 이 구간에서 최저점을 무너뜨리면 어차피 신저가기 때문에 그냥 매도를 해버리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정말 최저점이라는 그런 부분에 수급이 발생을 했다면 이 종목은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그래도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한 6% 정도? 6% 정도의 상승은 좀 보였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하락하는 구간이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6% 구간의 수익권을 취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현재 구간에서 영망치 구간에서의 이런 저점은 아직까지 유효하다. 왜냐면은 현재 구간에서 얘가 빠지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이런 저점이 한 번 더 나와서 추세를 돌린다고 하면 쌍바닥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점이 높아지는 두 번째 바닥. 그렇다면은 시장에서의 이런 시장 가치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점이 높아지는 쌍바닥 구간이 나오면 이 종목은 우상향을 그리면서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지금 구간에 매도하지 마시고 현재 매수가보다 조금 낮을 수는 있으나 현재 구간에서는 이 구간의 영망치 하단 구간인 12,200원인데요. 12,200원 구간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이 종목은 조금 더 보유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동국산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자,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고 이 멘탈 시그널이 나왔죠. RSI 30 이하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별이 나왔죠.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전 저점에 대한 부분 여기 한번 그어드리고 그리고 이 저점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이탈이 안 된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그 아래 꼬리 구간을 손절매로 잡거나 전 저점을 손절매로 잡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넉넉하게 잡아도 4,900원 구간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이 종목이 만약에 빠지면은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는 분명히 얘는 여유가 있고 이 구간 이탈 안 하면은 이 RSI 과매도 구간에서의 그런 매수를 할 수가 있고 좀 떨어지더라도 RSI가 과매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30을 상향 돌파할 때까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그 다음날 무려 9.8%라는 상승을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시가가 높게 시작했을 때도 이미 뭐 어차피 그렇게 높게 시작은 안 했어요. 0.19인데 이 구간에서부터 잡아서 만약에 떨어질 때 추가 매수를 해도 되고 전 저점 부분이 손절매 라인으로 잡는다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갖고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매도 구간이 아직 좀 많이 남아있고 전 저점이 4,900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전 매매는요 여러분들 하루 만에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자님들이 보고 있는 이런 전략들을 먼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 안에서 내가 손절매라고 하는 안전띠를 메고 이 종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수익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떨어졌다고 불안하지 마시고 어차피 불안해할 시간에 이런 대응 전략들을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은 편안하게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갖고 온 종목들인데요. 자, 한일단조입니다. 자,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지금 확전되는 게 아니냐 이슈 때문에 어저께 굉장히 좀 크게 터졌거든요. 수급이. 전쟁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철제를 만드는 단조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이 지금 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갭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은 갭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돈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런 갭을 저는 무너뜨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하단선 아래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런 양봉에서 음봉 떨어질 때 편안하게 5이평선과 12평선 구간, 요 12평선 구간을 잡고 요 종목은 종가로 매수해도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주가가 빠지면 갭에서 지지를 못하면 그냥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갭에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6% 빠졌는데 종가에 매수를 했다면 자, 요 갭까지 빠질 때까지는 제가 볼 땐 좀 보유를 해도 되고 요 갭 구간에서 무너지면 여기서는 손절매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대응 전략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 종목입니다.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로 좀 많이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어저께 상승을 했는데 유독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많이 빠지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단선에 대한 지지 라인이 242평선이 지금 하단선에 지금 포진이 돼 있어요. 중장기선입니다. 2년 거의 1년간의 종가 평균이죠. 121선이 6개월이니까 240은 1년간의 종가 평균이에요. 그 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은 이 수급들이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을 더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단선 242평 구간, 이 구간의 가격이 얼마냐면 14,200원 정도 되겠네요. 300원, 14,300원. 자, 14,300원을 저점으로 잡고 여기 이탈 안 하면은 이 종목은 좀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대로 이 종목이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볼 거니까 그렇게 대응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종목은 젠백스라는 종목인데 자, 젠백스가 오늘 바이오비리라고 하는 그런 회사의 손해에 대한 부분을 지금 패소했더라고요. 졌습니다. 지금 재판에 졌는데 그래서 오늘 미리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얘가 이런 이슈로 내일 더 떨어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시간애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시간애가 좀 빠졌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내일 얘는 좀 더 빨리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은 어저께 대한 수급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견고하게 올라갔어요. 지금 일단은 분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분봉으로 보여드리면은 어저께 이렇게 올라갔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자, 어저께가 여기에요, 여러분들. 여기가 어저께예요. 자, 어저께 보시면은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지금 견고하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갔고 종가까지도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 줬는데 오늘 오전에 급락을 맞아버렸습니다. 4%. 그리고 오후장까지 맞아버리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패소를 한 이 이슈가 시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5시 넘어서 나왔는데 이게 먼저 좀 선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내일 빠진다고 하면 저는 그냥 양봉의 최하단선 구간 11,950원이거든요. 거기까지만 보자는 말씀 드릴게요. 왜냐면은 얘는 지금 악재도 좀 있고 만약에 얘가 중기 라인을 지지하면 너무 좋겠지만 중기 라인을 지지를 못하면은 더 내리 꽂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단선 어차피 오늘 충분한 하락을 보였고 어저께 상승했던 이 매물을 다 꽂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단선에 대한 구간까지만 보고 여기를 만약에 무너뜨린다. 그렇다면 얘는 과감하게 정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중기 라인 지지와 그리고 어저께 굉장히 좀 센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믿고 들어왔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근데 오늘 약간 시간의 단일가와 오늘의 흐름을 보면은 한 번 더 내리꽂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양봉의 최하단선 11,940원 이 구간을 손절매 자리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종목인데요. 지오리 에너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이슈가 한번 터져서 한번 갔어요. 그리고 현재 구간을 보면은 얘는 셌습니다. 굉장히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고, 그리고 어저께도 또 25% 상승했던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음봉 도지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 121선 라인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 번째 돌파는 진짜 찐 돌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가 보면은 121선 라인에서 돌파를 한번 했는데 꺾여 내려왔어요. 물론 얘는 좀 돌파가 좀 셌어요. 두 번째 돌파가 이때거든요. 근데 두 번째 돌파 이후에 세 번째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남았어요. 왜냐면은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값이, 사실은 기간 조정이라는 게 계속 꺾여 내려가면은 기간 조정이 아니에요. 하락의 추세의 이런 각도가 너무나 지금 완만해지지 않고, 계속 이 하락이 완만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돌린 게 아닌데, 얘는 견고하게 지금 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자리에서라면 중기 라인에 대한 부분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눌렸기도 했지만, 그리고 이런 자리라면 저는 다시 한번 이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보고요. 오늘 종가로 했을 때 내일 정도에 바로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눌리거나 했을 때 횡보를 좀 보여도 이 종목은 하단선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더라도 얘는 주봉 21선 라인을 돌파하고 지금 머리를 지금 빼꼼히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중기 라인 21선 돌파하고, 그리고 일봉에서 121선 라인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저는 한 번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돌파 시도니까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생각하시면서 이 종목을 보시고, 만약에 얘도 무너진다고 하면은 이 양봉의 하단선 구간, 이 구간까지만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21선 구간까지도 상관없으니까 보시고, 양봉의 시가 라인은 넉넉히 1,2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200원 라인까지는 조금 넉넉히 보자. 121선 돌파할 거니까 라는 전략을 한번 세워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점상노트를 통해서 많이 또 열공하셨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내일장을 또 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이제 내일 금요일장입니다. 내일장 네.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까요? 내일장은 또 어차피 금요일장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주말에 악재가 또 어떤 게 터질지 모릅니다, 시장은.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또 주가가 빠지는 좀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장도 조금 빠질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마음 편하게 외국인이 돌아올 때까지는 추가 매수는 좀 금지해주자. 지금 종목들이 많이 물려 있겠지만 추가 매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지수, 삼성전자에 또 외국인이 좀 매수했다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까지는, 외국인이 돌아올 때까지는 조금 더 추가 매수도 자제하면서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장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수에 대한 너무 큰 기대보다는 외국인이 돌아올 때까지는 당분간 일단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대신에 종목 공부 저희와 함께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좋은 종목들, 좋은 매수 타이밍에 잘 들어가 보시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쉽게도 2부 순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 진단 그리고 투자 비법에 대한 강의들 전해드렸는데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들, 해당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밤 이 시간에도 저희 종목 상담과 함께 또 다양한 투자 비법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